자, 이번 시간은 투자운용사 핵심종합반의 두 번째 순서입니다. 1과목의 두 번째 순서가 되겠죠.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PPT로 먼저 진행하죠. 이번 시간 챕터 2의 소득세법인데요. 소득세법은 이제 내용이 많기 때문에 2시간으로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시간은 이번 시간 소득세의 기본적인 개념, 개요를 배우고요. 자, 두 번째 시간은 소득세 세부 항목, 이자 소득, 배당 소득 등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먼저 소득세는 누구에게 부과되느냐입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있는데, 자, 먼저 주의하실 것은요. 거주자, 비거주자는 국적 개념이 아닙니다. 국적과 관계없다. 국내 주소를 두거나 주소가 아닌 경우는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주자에 대해서는요, 국내외 모든 원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여기서 원천 소득이다라는 거는 과세의 원천이 되는 소득이다 이 얘기고요. 이제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원천 소득, 예를 들어서 자,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국외에서 예를 들어서 미국의 부동산에 투자해서 양도 차익을 올렸다. 이것도 다 국내외 원천 소득에 들어가기 때문에 둘 다 과세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비거주자의 경우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자, 예를 들어서 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영어 학원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겠죠. 자, 그 부분이 국내 원천 소득이 되는 거고 그 미국인이 미국 자기 나라에서 뭘 사고 뭘 팔아서 세금이 발생한 이거는 우리나라와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입니다. 자, 우리나라 소득세 제도의 특징. 자,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만은 시험에 나왔습니다. 종합과세 제도다. 이건 이제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념은 잠시 뒤에 확실하게 학습을 하고요. 종합과세를 하는 이유는 이제 누진세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합산해서 과세한다라는 거잖아요. 소득의 종류별로 합산해서 이제 누진세 6에서 누진세율이 6에서 45%이거든요. 누진세를 적용하기 위해서 종합과세를 채택하고 있고, 이제 그래서 소득세에 대해서 과세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종합과세가 원칙이고 여기에 대한 예외로서 분류과세와 분리과세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자, 뒤에서 확실하게 공부를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소득세는 열거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열거주의, 소득 원천설이라고 하죠. 반대는 포괄주의고 순자산 증가설이다 합니다. 잠시 뒤에 보고요. 자, 과세 기간은 지난 시간에 어때요? 소법부의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고 그때 과세 기간은 1월 1일에서 12월 31일. 요거는 개인 단위로 변경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세 기간은 1월 1일에서 12월 31일이고 중간에 사망을 하거나 해외 이민을 가게 되면 그 시점까지가 이제 과세 기간이 되는 거죠. 뭐 이건 당연한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신고 납세 제도다라는 건 어때요? 납세 의무가 어떻게 확정된다? 신고 확정이죠. 자, 그래서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고 그 다음에 확정이 되는데 확정의 종류가 뭐 있다고 그랬죠? 벌써 기억이 안 나면 곤란합니다. 어때요? 신고 확정, 부가 확정, 자동 확정 세 가지 중에 소득세는 신고 확정이죠. 그리고 개인 단위이고요. 요게 이제 시험에 오답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주소지 과세 제도다 이 얘기입니다. 소득 발생지 회사의 주소가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의 주소, 주소지 납세 제도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이제 20년 6월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26회 시험이죠. 우리나라 소득세 제도의 특징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소득의 원천별로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원천 소득 원천설이죠. 열거주의. 열거주의 원칙이고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만을 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다. 소득 발생지 과세 제도가 아니라 주소지 과세 제도였죠. 2번이 답이고요. 자, 종합과세 원칙이죠. 정부 부과 제도가 아닌 신고 납세 제도로서 납세 의무를 확정한다. 신고 확정을 말하죠. 자, 2번입니다. 소득 발생지가 아니라 주소지 과세 제도입니다.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자, 그리고 다음 예제는 우리나라 소득세 제도의 원칙이 아닌 것은 종합과세 맞죠? 열거주의 맞죠? 부가확정이 아닌 거죠? 네, 상증세죠. 부가확정은 개인 단위 맞고 소득세는 신고 확정. 소득세는 신고 확정이다. 지금 한 10번째 말씀드리는 거 같죠? 소득세는 신고 확정이다. 그만큼 중요하다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자, 다음 예제 보겠습니다. 소득세 과세 기간과 납세지입니다. 1번입니다. 소득세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죠. 그리고 이것은 어때요? 원칙이고 개별적으로 변경이 안 된다라는 거고 또 어때요? 중간에 사망하거나 해외 이민을 가게 되면은 자, 사망 시에는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가 과세 기간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3번이 틀린 거고 납세지는 어때요? 주소지 납세 제도죠. 주소지를 합니다. 3번이 답이 되고요. 자, 다음 내용은 자, 읽어보시면 되고요. 다음 내용은 소득세, 법인세에 대한 뭐 가벼운 구분입니다. 네, 소득세는 자연인을 대상으로 그죠? 소득세는 자연인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고, 자, 법인세는 법인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 법인에 대해서 부과되는 소득이죠. 네, 법으로 인격이 부여된 것이 법인이죠.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소득세 과세 이론이 중요한 기본 개념이 됩니다. 네, 소득세는 열거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열거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열거주의의 그 반대 개념이 완전 포괄주의입니다. 포괄주의. 포괄주의의 대상은 상증세와 법인세인데, 이제 뒤에서 개념을 배우고, 열거주의의 예외가 되는 것은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 됩니다. 금융소득은 열거주의에다가 기본적으로 열거주의인데 일부 포괄주의를 접목을 했기 때문에 유형별 포괄주의다라고 합니다. 뒤에서도 배우죠. 자, 밑에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열거주의가 뭔지부터 보도록 하죠. 네, 그림을 보면 소득의 원천입니다. 소득의 원천이 있고 이 중에서 이제 A, B, C, D에 대해서만 과세하겠다라는 거죠. 네, A, B, C, D에 대해서만 과세하겠다. 이게 열거를 해놓고 여기에 대해서 과세하겠다. 이게 열거주의죠. 아시겠죠? 그리고 X, Y는 소득의 원천이지만 과세 대상이 아닌 거죠. 열거주의에서 제외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비열거 소득으로서 과세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 우리나라 주식에서 양도 차익에 대해서 대주주가 아닌 자가 상장 주식을 매매해서 거둔 양도소득은 비열거 소득이 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대주주는 세법상 대주주는 상장이든 비상장이든 다 과세가 됩니다. 대주주가 매매해서 거둔 양도 차익이 생겼다. 이건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열거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소액주주가 매매해서 양도 차익이 생겼다. 이건 어때요? 과세되지 않는다. 왜? 열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비열거 소득으로 비열거 소득에 대해서 비열거 소득에 해당이 되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거주의는 소득 원천설이라고 합니다. 소득 원천에 대해서 나의 열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열거주의의 반대 지점에 있는 것이 포괄주의입니다. 네, 앞에 이제 두 글자 더 붙여서 완전 포괄주의다라고도 하죠. 이제 포괄주의는 뭐냐? 자, 이제 법인세. 포괄주의를 적용하는 것은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인데, 자, 법인의 예를 들면, 이제 법인의 자산이 이만큼이었었는데, 이번 과세 기간이 지났더니 이만큼 증가됐더라. 그러면 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과세한다라는 겁니다. 네. 어떻게 증가됐는지는 따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자, 영업이익이 증가됐다. 그죠? 본연의 영업활동을 잘해서. 두 번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례를 보지 않았습니까? 현대차가 그 한전부지를 사면서 한전 입장에서는 양도차익이 그 부동산 매매에 대한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한 거죠. 그죠? 그래서 법인의 자산이 증가되었는데 이번 과세기간을 지나면서 증가되었는데 그 원인을 불문하고 자산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유를 따지지 않고 이게 이제 포괄주의죠. 네, 그러면 열거주의, 납세자 입장에서는 열거주의와 포괄주의를 비교해 본다면 뭐가 좀 더 강력한 세금이 될까요?
좀 더 타이트한 세금이 될까요? 예, 포괄주의가 어떤 엄격한 세금을 과세하는 셈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소득세의 경우는 어때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은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소득세는 열거주의를 적용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 상속세나 증여세는 어때요? 무상으로 받는 거죠. 무상으로 받는 거. 그래서 좀 더 엄격하게 과세하는 입장에서 포괄주의를 적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소득세는 소득 원천설, 열거주의는 소득 원천설에 해당이 되고, 자, 포괄주의는 순자산 증가설이다. 이렇게 순자산 증가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를 보죠. 순자산 증가설에 부합하는 종류가 아닌 것은 어때요?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양도소득세는 이거는 이제 열거주의의 대표격이죠. 자, 1번이 답이 되고요. 이제 참고로 앞에서 소득 원천설에 의한 열거주의 예외가 있다 그랬죠. 유형별 포괄주의. 유형별 포괄주의는 뭐냐면은 이제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거 이제 세부적으로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만은 간략히 설명드리면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은 기본적으로 열거주의입니다. 열거주의, 열거를 해요. 여기에 대해서 이자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겠다. 배당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겠다. 이건데 마지막에 어떤 문장이 들어가냐면은 이와 유사한 이렇게 됩니다. 이와 유사한. 이제 요것이 나머지는 열거이고 마지막에 포괄주의 성격이 들어가는 거죠. 이와 유사한.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은 종류가 많기 때문에 열거주의로만 다 대상을 포섭하기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포괄주의를 접목을 했다. 그래서 유형별 포괄주의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예제는 기출 예제인데요. 자,